물류관리론 8주차 마지막 포장물류에 대해서 8-3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장물류에 대해서 지금 학습할 내용은 포장의 기능, 그리고 종류, 또 포장의 재료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집합 포장 기법은 뭐가 있고, 화인이라든가 화물 취급 주의 표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적정 포장과 포장 표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장의 정의는 포장의 내용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만은 물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패킹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패킹을 영문 이니셜로 쓰지 않고 한글로 써지더라도 포장이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낱개 포장이 있고 또 수송 포장이 있고 상업 포장이 있는데요. 낱개 포장은 개별 소비자 포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용과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될 때 되는 포장을 보통 낱개 포장이라 하고요. 수송 포장은 수속 포장, 상품 보호 목적으로 수송을 할 때 포장을 하는 것을 수송 포장이라 합니다. 상업 포장은 겉포장, 어떤 마케팅이나 판매 촉진 목적으로 해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상업 포장은 상당히 디자인이 괜찮게 되어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 포장은 굉장히 디자인을 중시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수송 포장의 경우는 디자인 중시보다는 상품이 파손되지 않게끔 상품 보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포장의 기능이 있는데요. 포장의 어떤 품질, 가치 보호나 보존을 위해서 취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 기능 중에는 어떤 담음성, 담았을 때 담음성이 적절한가, 아니면 상품 정보 전달 및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재료 형태 면에서 봤을 때는 포장의 상품성과 정보성으로 사회적 공익성을 갖기도 합니다. 또 친환경적이고 생산, 유통, 소비 합리화,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 코스트 절감을 뜻하는 내용의 경제성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의 기능에는 상품 어떤 보호하는 것도 기능이 되겠지만 상품 정보 전달도 기능이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성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형태별 분류에서는 개별 포장, 낱개 포장을 이야기하죠. 내부 포장, 또 외부 포장, 이렇게 개별 내부 외부로 구분을 하고, 기능별 분류에서는 공업 포장과 상업 포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업 포장은 물품의 어떤 운송, 보관을 주 목적으로 하는 포장을 이야기하고, 내용물을 어떤 보호하거나 물품 취급의 편의 기능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송이나 보관 시 포장을 목적으로 했을 때 공업 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상업 포장은 판매 촉진이라든가 작업의 효율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인데요. 보통 상거래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포장을 상업 포장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포장지는 보통 골판지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골판지는 파도 모양의 성형이 된
고울 심지의 편면 또는 양면에 나이너를 부착한 건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금 풀어서 설명하니까 뭐 대단한 포장지로 생각됩니다만은, 여러분이 보통 이야기하는 박스 포장, 이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스는 박스인데 이 골판지 포장은 그 안에가 파도 모양의 골판지가, 골심지가 들어간 다음에 양쪽 면에 라이너를 부착해서 평평하게 보이나 안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파도 모양의 골심지가 들어있는 것, 이것을 골판지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판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편면 골판지라고 하는데 라이너가 일매 붙은 것이고, 양면 골판지는 양쪽에 라이너가 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외부 포장지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이중 양면 골판지가 있는데요. 양면 골판지 플러스 편면 골판지인데 수출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중 골판지가 있는데 이건 이중 양면에 편면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내압, 압력에 이겨내고 내우성 단열성이 높아서 중량물을 포장한다, 무거운 화물을 포장할 때 3중 골판지를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편면 골판지는 좀 더 얇고 편한 것이고, 양면 골판지는 더 두꺼워지고 2중, 3중 골판지로 갈수록 더 두꺼워지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중 골판지 같은 경우는 압력에도 이겨내고 열에도 이겨내는 그런 중량물 포장에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냥 골판지 박스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지금 무거운 화물을 포장할 때의 내용까지를 굳이 골판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골판지 종류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골판지 이 특징을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단위 길이당 A 골은 고루 수가 적고 고루 높이가 제일 높은 것, 이런 내용들은 보통 가벼운 내용물을 포장할 때 A 골을 씁니다. 종류 A 골, B 골, C 골, E 골 이렇게 하는데, 굳이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A 골은 고루 수가 적으면서 고루 높이가 제일 높은 것, 이렇게 가벼운 내용을 포장할 때 쓰고요. B 골은 A골과 대조적으로 고루 수가 많고 고루 높이가 낮은 것, 이런 것들인데 통조림이라든가 유리병 등 포장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내부 압력에 단단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포장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C골은 A골과 B골의 중간 형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보통 A골, B골을 구분해서 쓰는데 C골은 특수한 경우 이렇게 A골과 B골의 중간 형상을 쓰기도 합니다. E골은 고루 높이가 가장 낮고 고루 수가 가장 많은 것, 그래서 표면이 평활해서 인쇄 적성에 좋다,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인쇄를 하는 그런 포장물에 이골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판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플라스틱 포장재도 있다 하는 부분인데요. 이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재는 성형이 우수해서 가공이 용이하다 하는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많이 쓰지 못했으나 근자에 들어서는 플라스틱을 성형이 아주 우수해서 정밀하게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투명성, 착색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보이게, 내용물을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색깔을 넣어서 아예 안 보이거나
반 정도가 보일 수 있게끔 3분의 1 정도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착색성을 줄 수 있는데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포장재는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아서 어떤 화물의 보호에 도움이 주는 내용이 있고요. 당연히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방습이라든가 방수성이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충격에 강하고 부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약성이라든가 내한성이라든가 또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재활용의 내용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플라스틱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판지를 쓸 것인가 플라스틱 포장재를 쓸 것인가는 제품이라든가 상황, 이동, 내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플라스틱 포장지를 선택을 하든지 골판지를 선택하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금속, 유리병, 목재 포장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화물의 특성에 따라서 주로 쓰는데 금속이나 유리병이나 목재 포장재는 수출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포장재들이 있는데요. 밴드로 하거나 철대, 테이프, 완충제를 사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기타 포장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게 골판지와 플라스틱 포장재가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액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금속이나 유리병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또한 화물의 보호를 위해서 목재로 된 포장재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 포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집합 포장의 개념은 운송 포장 취급 시 기계 하역 대상이 되는 비교적 대량 화물의 집합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량 화물의 집합체 포장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나케어 포장 상품을 하나의 단위화된 화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 단위, 50개 단위, 30개 단위, 10개 단위 이런 식으로 낱개의 포장 상품을 하나 단위화 함으로 했을 때 보통 집합 포장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집합 포장 기법이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합 포장 기법에는 보호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 기구 사용에 용이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집합체로서의 포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효율성을 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호 기능의 집합 포장 기법은 적재된 화물의 붕괴 방지 수단과 방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끼리 맞물려서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판지 내용으로 했을 때 또 소량으로 잘못 체계적으로 포장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붕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붕괴 방지 수단과 방법으로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기구 사용에 용이성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단위로 묶었을 때 지게차나 크레인 등의 하역 기계 또 기구 사용에 적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집합체로서의 포장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복수의 물품이나 수송 포장을 팔레트 등의 위에 적재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포장을 설계 단계부터 집합체로서의 포장을 고려해야만 집합 포장 기법으로 우리가 포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면서
하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지금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 결속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밴드로서 이렇게 지금 기본 포장이 되어 있는 것들을 집합으로 묶어서 밴드로 결속을 시키는 방법을 보통 집합 포장 기법 중에 밴드 결속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테이핑을 하는데요. 이미 박스가 안전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집합으로 묶기 위해서 테이핑으로 해서 이렇게 집합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와 같이 이렇게 집합 포장을 할 수 있고 슬리브 형식으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집합 포장 수단의 하나인데요. 이런 경우는 C링크로 묶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트레치 포장, 박스에 물림 포장이 있는데요. 포장물, 화물과 화물 간의 내용이 이미 처음부터 저렇게 꺽쇠 물림새로 집합 포장을 하겠다는 생각이 고려된 상황에서 가능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집합 포장을 할 것을 대비해서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틀을 짠 겁니다. 내용물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틀을 짤 때는 그 목재를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용물이 안전하게 내용 화물이 보관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재로 그 규격에 맞게 틀을 짜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골판지인데요. 대형 골판지로 하는데 이 골판지를 겉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골판지 칸막이 판을 붙여서 하부 덮개와 상부 덮개를 만들어서 박스처럼 이렇게 덮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처럼 겉에만 한 게 아니라 내용물 안에 집합 포장이기 때문에 골판지로 판막이를 만들어서 하나하나의 화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합 포장 중에 대형 골판지 상자를 만들어서 하기도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팔레트의 집합 적재 방법인데요. 블록 쌓기로 하는 경우 거의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팔레트의 집합 적재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팔레트 위에 얹을 때 블록 쌓기처럼 올리는 것을 말 그대로 블록 쌓기라 한다. 그 다음에 교호열 쌓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상품을 적재했을 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맞물려서 쌓는 것을 교호열 쌓기라 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건 당연히 팔레트의 집합적 적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다음에 벽돌 쌓기형도 방금 전에 우리가 교호열 쌓기와 유사한 방법인데요. 지그재그로 해서 붕괴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에서 보듯이 핀힐 쌓기입니다. 무언가 중간에 공간을 두면서 지그재그로 기수단과 우수단의 내용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핀힐 쌓기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 요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릿 쌓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가운데 공간을 뒀었는데 여기는 다시 한번 공간을 두긴 뒀지만 스플릿 형식으로 옆으로 구멍을 주어서 쌓는 부분이다. 그 전에는 핀힐 쌓기는 위아래였지만 스플릿은 양옆으로 공간을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화인 표시인데요. 화물에 어떻게 보면 도장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보통 우리가 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인 표시는 화물의 인장처럼 찍히는 표시는
주로 거의 표준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표준화하고 화인이나 화물 취급주의 표시를 표준화에 따라주는 게 좋냐면 국내뿐 아니라 무역시 외국에서도 이 내용을 봤을 때 통일된 내용이라면 빨리 찾아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M이라고 써지면 부화인이고 메인마크는 보통 지금 표시되어 있는 AM이라고 써 있는 곳에 메인 마크를 붙이고 그 위에 컨테이너 마크라고 하는데 그 부화인을 찍는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어디다 찍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목적지 표시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뉴욕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유지 표시, 중간 경유에서 VI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물 번호를 적고 중량을 표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량이 어느 정도 된지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을 고민하는 것이죠. 컨트리를 적어야 되겠죠. 원산지 표시를 적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 원산지 표시를 적고요. keep dry라고 하는 케어 마크가 있는데 이건 취급 주의, 이런 어떤 물건이 조심하세요 하는 내용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지켜서 해 주었을 때 지금 물류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관리자들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편리하게 분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화인 표시를 해줬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화물 취급 주의 표시인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보통 위험물 이 정도로 돼 있는데 화물 취급 주의 표시는 굉장히 여기서 본 것과 같이 10개 내용이 넘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깨지는 것은 컵이 그려져 있죠. 보통 취급주의인데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취급해라고 하는 내용이 사람 손을 모양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갈고리로 찍어서 옮기지 말으라는 갈고리 금지가 있습니다. 또 this way up이라고 하는데 화물의 올바른 위 방향을 표시하는데요. 이건 가능하면 눕히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 위 모양을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This way up. 그래서 위로, 여기가 위니까 옆으로 눕히거나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직사일광 열차폐 내용인데요. 직사광선이라든가 열로부터 차폐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적을 해서 움직이는 경우는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컨테이너가 직사광선에 아니면 열에 굉장히 오랜 동안 노출이 됐을 때 문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화물에 대해서 취급주의를 표시합니다. 방사원 방호죠. 방사원에서 격리 또는 방사선 방지를 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번에 일본이 방사선 폐기 물질을 버리는데 마크 보셨죠? 그걸 반대하는 시하는데 마크가 저런 프로펠러처럼 되어 있는 것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건 방사선 방호입니다. 그래서 방사원 방호인데 방사원에서 격리, 방사선을 방지하는 것을 저게 표시한 겁니다. 화기연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고요. Keep away from fire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화기에 닿지 않도록 해주라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정밀한 내용 부분에 많이 여러분이 보지 않았습니다만 찍힘 주의, 그리고 발로 딛고 올라가지 말아라는 밟지 마시오 뜻의 발 모양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온도 제한이 있는데요. 허용되는 온도 범위 또는 최고 온도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 이것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 화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컨테이너도 냉동, 냉장 그런 컨테이너가 전문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최고 허용 범위의 온도를 표시하면서 온도 제한 취급 주의를 붙입니다. 젖음 방지인데요. 물이 새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표시하는 것은 엄브레라 우산을 가지고 keep dry라고 표시를 해 놓습니다. 무게 중심 위치가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 표시를 해서 무게 중심 위치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쓰러지기 쉬운 화물인 경우는 불안정이라는 저렇게 표시를 합니다. 또한 굴림 금지, 그래서 굴려서는 안 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들인데요. 이처럼 약 12가지의 화물 취급 주의 표시가 있는데요. 이걸 꼭 지켜서 해달라는 화물 취급 주의 표시와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화인 표시, 이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앞으로 표현이 된 화인 표시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물에 대한 굉장히 그 화물 내용부터 목적지부터 또 원산지 표시, 화물 번호까지가 화인 표시, 이 내용으로 화인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앞으로 물류관리론에서 이야기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한 화인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약속된 시간이 됐으므로 8주차 물류관리론 8-3 수업을, 비대면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